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경제학의 세계적인 바이블, 폴 크루그만 교과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개념, 바로 생산자 잉여인데요. 이번 시간 주제는 생산자 잉여와 공급 곡선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혹시 중고 물건 같은 거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? 팔고 나서 와, 생각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았네? 하고 기분 좋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바로 그 느낌, 그 공돈 생긴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.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불러요.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. 뭐랄까, 판매자가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만족감.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 생산자 잉여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주 쉬운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? 우리가 아주 친숙한 시장이죠. 바로 중고 교재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, 비용과 개별 생산자 잉여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중고 교재를 팔 생각이 있는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. 앤드류, 베티, 카를로스, 도나, 그리고 엔겔베르트. 이 친구들이 각자 나 이 책 팔 건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다 달라요. 여기 표를 보시면 앤드류는 $5만 받아도 오케이. 근데 엔겔베르트는 $45는 받아야겠대요. 왜 이렇게 다를까요? 책 상태가 다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겠죠.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. 판매자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.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불러요. 근데 잠깐.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 얼마 들었다 하는 그런 회계적인 비용이랑은 조금 달라요. 기회비용까지 싹 다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앤드류의 비용 $5는요. 이 책을 파는 대신에 그냥 내가 계속 갖고 있을 때의 가치, 바로 그게 $5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럼 판매자가 얻는 그 보너스, 즉 잉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공식은요,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생산자 잉여는요, 내가 실제로 받은 가격에서 내가 최소한 받고 싶었던 가격, 즉 비용을 그냥 빼주면 끝입니다. 정말 쉽죠?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벌었나? 딱 그거거든요. 자, 이제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중고 교재가 시장에서 딱 $30에 거래된다고 한번 쳐보죠.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.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그 공식 있죠? 받은 가격 빼기 비용. 이걸로 실제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생산자 잉여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? 다시 우리 앤드류를 한번 볼까요? 앤드류는 $5만 받아도 팔 생각이었잖아요. 근데 시장 가격이 $30래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$30 받고 팔았으니까 30에서 자기 비용 $5를 빼면 무려 $25나 보너스로 얻은 셈이죠. 이게 바로 앤드류의 생산자 잉여입니다. 와, 앤드류는 완전 땡 잡은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앤드류 한 명의 이야기였고요. 그럼 시장 전체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? 다른 친구들도 잉여를 얻었을 텐데 이 개개인의 잉여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급 곡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. 다음 파트에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되게 재밌게 생겼죠? 계단처럼요. 이게 뭐냐면 아까 그 5명의 학생들이 최소한 받고 싶어 했던 가격, 즉 비용을 낮은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예요. 제일 낮은 첫 번째 계단 $5, 이게 바로 앤드류고요. 그 다음 계단 $15는 베티,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시장의 공급 곡선입니다. 각 가격대에서 몇 명이나 책을 팔 의향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. 자, 시장 가격이 $30라고 했죠? 그럼 이 그림에서 $30의 선을 쫙 그어보는 거예요. 그럼 누가 책을 팔까요? 당연히 자기 비용이 $30보다 낮은 사람들, 즉 앤드류, 베티, 카를로스, 이 세 사람이 팔겠죠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사각형들, 이게 바로 각자가 얻는 생산자 잉여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. 사각형의 높이가 뭐예요? 받은 돈 $30에서 자기 비용을 뺀 값, 즉 잉여죠. 폭은 책 한 권이고요.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가 바로 각자의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. 멋지지 않나요? 그럼 이제 시장 전체의 생산자 잉여, 즉
총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구할까요? 아주 간단하죠? 그냥 이 세 사람의 잉여를 다 더하면 됩니다. 앤드류 25달러, 베티 15달러, 카를로스 5달러. 싹 다 더하면 총 45달러가 나오네요. 바로 이 45달러가 이 중고 교재 시장에서 판매자들이 얻는 이득의 총합인 겁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판매자가 겨우 5명인 작은 시장이었잖아요. 만약에 판매자가 수천, 수만 명으로 늘어난 진짜 현실 시장에서는 어떨까요? 그리고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 잉여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? 자, 세 번째 파트, 가격 변화의 효과에서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. 판매자가 정말 많아지면요,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계단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? 계단이 점점 작아지고 촘촘해지면서 결국엔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됩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우상향 공급 곡선이죠. 모양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요? 천만에요. 걱정 마세요. 기본 원리는 아까랑 완전 똑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. 집중해주세요.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일 때 총 생산자 잉여는 어디일까요? 바로 이 공급 곡선의 위쪽, 그리고 시장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, 그 아래쪽, 이 두 선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전체 면적, 이게 바로 시장 전체의 총 생산자 잉여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저 면적만 구하면 시장에 있는 모든 판매자들이 얻는 이득의 총합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대단하죠? 시장은 가만히 있질 않죠. 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. 그럼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 가격이 올랐다고 해봅시다. 그럼 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?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가격이 P1에서 P2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.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자 잉여를 나타내는 면적이 확 커진 게 보이시죠?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. 첫째, 원래 P1 가격에서도 물건을 팔고 있던 기존 판매자들 있죠? 이 사람들은 이제 더 높은 P2 가격을 받으니까 한 명 한 명의 잉여가 다 늘어납니다. 그리고 둘째, 더 중요한 건데요. 예전 P1 가격에서는 저 가격엔 못 팔아 하고 있던 새로운 판매자들이 P2 가격이면 팔만하지 하면서 시장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총 잉여가 이중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자,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는데요.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. 마지막 파트, 요약 및 생각해볼 질문입니다. 오늘 내용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첫째, 생산자 잉여는 뭐다? 판매자가 얻는 순수한 이익이다. 받은 가격 빼기 비용. 둘째, 시장 전체의 총 생산자 잉여는 개별 판매자들의 잉여를 그냥 다 더하면 된다. 셋째, 그래프에서 생산자 잉여는 어디라고요? 그렇죠. 공급 곡선 위, 가격선 아래 면적. 그리고 마지막, 넷째,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? 함께 증가한다. 이 4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. 네, 여기까지가 생산자 잉여와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?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. 여러분이 한번 경제학자처럼 생각해보는 거예요. 만약에 말이죠, 엄청난 신기술이 개발돼서 모든 판매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확 줄어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. 그럼 과연 공급 곡선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? 그리고 총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쑥쑥 들어올 겁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